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뒤집는 신호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25년 동안 쌓아온 증오가 그 순간 무너지는 제국의 파편처럼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이 복수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엄마의 죽음, 아버지의 더러운 비밀, 그리고 내가 대신 짊어진 죄의 대가였다.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잔인했다. 특히 강남의 그 고급 아파트에서라면 더 그렇다. 나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송이를 바라보며 손에 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출 보증인 제거 신청서. 내 이름, 김민준이 그 위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250만 달러. 우리 가족의 건설 제국, 한성그룹이 은행에서 빌린 그 어마어마한 돈의 보증인이 바로 나였다. 아빠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민준아, 가족 모임에 오지 마라. 내가 여기 있으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테니까. 그 말은 전화로 왔다. 형제들 큰형 민호와 둘째 형 민석이 주최하는 가족의 밤이라는 그 빌어먹을 모임에 초대조차 하지 않은 채 나는 웃었다. 어색하다고? 그들은 나를 가족으로 여긴 적이 있었나? 내 기억 속 가족은 항상 완벽했다. TV 드라마처럼 한성그룹의 후계자들. 아빠는 회장 김태준, 한국건설업계의 거물. 엄마는 그의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여인. 그리고 세 아들. 하지만 그 뒤에는 항상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엄마의 죽음 이후로. 그날은 2000년 겨울이었다. 나는 10살. 한성그룹의 대형 아파트 프로젝트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 붕괴. 5명의 노동자가 죽었고 엄마는 그 현장을 방문하던 중 무너진 콘크리트 아래 깔렸다. 공식 발표는 사고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큰형 민호가 비용을 절감하려고 자재를 싸구려로 바꿨다. 아빠는 그걸 덮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어린 나이에 무슨 힘으로? 하지만 그날부터 나는 그들의 비밀을 짊어지게 됐다. 엄마의 장례식 날, 아빠는 나를 끌어안고 속삭였다. 민준아, 이건 가족의 비밀이야. 내가 지켜줘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부터 나는 보증인이 됐다. 모든 문서에 내 이름이 들어갔다. 형제들은 후계자로 키워졌고 나는 그림자처럼 살았다. 대학은 해외로 보내졌고 돌아와서는 그룹의 하찮은 직원으로 전락했다. 내가 있으면 형제들이 불편해하니까 아빠의 변명은 항상 그랬다. 지난달 나는 우연히 그 대출 서류를 봤다. 250만 달러. 그룹의 부채. 그리고 보증인 김민준. 형제들은 나를 이용해 돈을 빌렸다. 만약 그룹이 무너지면 나는 모든 걸 잃는다. 집, 직장, 미래. 하지만 그날 아빠의 전화가 왔을 때 무언가 끊어졌다. 오지 마라. 그 말은 너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라는 뜻이었다. 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했다. 처리 시간 48시간. 그 사이 나는 계획을 세웠다. 복수. 단순한 돈의 복수가 아니었다.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복수.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그룹의 내부 시스템에 해킹했다. 아니, 해킹은 아니었다. 나는 IT 부서에서 일하며 모든 비밀번호를 알았다. 은밀한 거래 기록, 뇌물, 엄마 사고의 진실. 모든 게 내 소나귀에 들어왔다. 첫 번째 타겟은 큰형 민호였다. 그는 그룹의 부사장, 아내와 2 아이를 둔 모범 가족. 하지만 그의 비밀은 더러웠다. 중국 파트너와의 뇌물 거래. 나는 익명으로 그 증거를 검찰에 보냈다. 뉴스가 터지기 시작했다. 한성그룹 후계자 뇌물 스캔들, 민호의 얼굴이 TV에 나왔다. 창백하고 떨리는 입술. 나는 웃었다. 이게 시작이다. 밤이 깊어지자 전화가 왔다. 둘째 형 민석이었다.
민준아, 무슨 짓이야? 형이 왜 잡혔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대답했다. 형, 가족 모임에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 나도 이제 가족에서 빠질게. 그리고 끊었다. 그날 밤, 나는 엄마의 사진을 꺼냈다. 그녀의 미소가 나를 응시했다. 미안해, 엄마. 늦었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이었다.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나는 강남의 카페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헤드라인, 한성그룹, 후계자 체포 임박 민호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기자들은 그의 아내가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소문까지 띄웠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나는 커피를 홀짝이며 미소 지었다. 이게 복수의 맛인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민호는 나쁜 놈이지만 형이었다. 어렸을 때 나를 업고 놀아주던 그 형도 사고 후로 변했다. 아빠의 압박 때문일까? 아니, 그건 변명이다. 그는 선택했다. 엄마의 죽음을 덮는 길을. 나는 아파트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다. 다음 타겟, 민석. 둘째 형은 마케팅 부서장. 겉으로는 부드럽고 미디어에 잘 나오는 타입. 하지만 그의 비밀은 더 치명적이었다. 그룹의 해외 자금 세탁. 그는 태국 파트너와 손잡고 돈을 빼돌렸다. 증거는 내 손에 있었다. 이메일, 은행 기록. 나는 그것을 언론에 유출했다. 한성그룹, 돈 세탁 의혹. 민석의 반응은 빨랐다. 오후에 내 아파트로 쳐들어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폭풍처럼 거셌다. 민준. 문 열어.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나는 웃었다. 가족. 아빠가 가족 모임에서 나를 쫓아냈어. 이제 나도 너희를 쫓아낼 차례야. 민석은 주먹을 쥐었다. 내가 뭘 알아? 엄마 사고는? 그냥 사고였어. 나는 그를 안으로 끌어들였다. 테이블 위에 엄마의 사고 보고서를 펼쳤다. 이게 사고야? 자재 변경 지시서에 내 서명이 있네? 민석 형이 그의 눈이 커졌다. 그건 아빠가 시켰어. 진실이 흘러나왔다. 민석은 울먹였다. 민준아, 용서해. 우리가 잘못했어. 아빠가 모든 걸 조종했어. 너를 보증인으로 만든 것도 하지만 그의 눈빛에 미세한 계산이 스쳤다. 그는 여전히 가족의 일부였다. 나는 그를 밀어냈다. 늦었어, 형. 그날 밤 아빠로부터 연락이 왔다. 민준아, 만나자.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우리는 한성그룹 본사 지하주차장에서 만났다. 아빠는 검은 코트 차림으로 서 있었다. 이게 내 짓이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이제 제 차례예요. 아빠는 한숨을 쉬었다. 너는 항상 약했어. 이 그룹은 내 엄마의 유산이야. 무너뜨리면 모든 게 끝나. 유산. 엄마는 당신들 때문에 죽었어요. 나는 소리쳤다. 아빠의 눈에 처음으로 공포가 스쳤다. 그 사고는 피할 수 없었어.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더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그룹의 뿌리 깊은 부패. 정치인과의 거래, 노동자 착취. 그리고 엄마의 죽음 뒤에 숨겨진 그것. 아빠는 제안했다. 돌아와. 보증인으로 남아. 모든 걸 용서할게. 나는 웃었다. 이미 늦었어요. 내 이름은 제거됐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그룹이 파산해. 내 미래도. 제 미래는 이미 끝났어요.
당신들 손에 나는 등을 돌렸다. 주차장의 불빛이 내 그림자를 길게 만들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하지만 왜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걸까? 민석의 유출 소식이 터지자 주식은 폭락했다. 한성그룹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0% 하락.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고 언론은 가족 내 분쟁으로 몰아갔다. 나는 TV를 보며 형제들의 인터뷰를 봤다. 민호는 뭐해라고 했고 민석은 조사에 협조한다고. 아빠는 침묵했다. 나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룹의 핵심 프로젝트, 강남 뉴타운 개발. 그곳에 모든 부패가 묻혀 있었다. 나는 익명으로 환경단체에 자료를 보냈다. 한성그룹, 불법 매립 의혹 곧 시위가 시작됐다. 하지만 그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내 아파트 문 앞에 편지가 놓여 있었다. 알아. 내 비밀 발신자 없음.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내가 숨긴 것, 엄마 사고 당일, 내가 현장에 있었던 것, 그리고 내가 본 것, 아빠가 노동자 한 명을 밀친 장면. 그것을 내가 숨겼다. 가족을 위해. 누가 알았을까? 복수의 불꽃이 이제 나를 태우기 시작했다. FILE 3. 그림자의 속삭임. 시위는 강남 거리를 마비시켰다. 플래카드에 한성그룹 퇴출이라고 쓰인 사람들이 아빠의 사무실 앞을 둘러쌌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커피숍 창가에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한성그룹, 가족 스캔들로 위기. 후계자 2명 조사 중. 민호는 이미 구속됐다. 뇌물죄로. 그의 아내는 기자들 앞에서 울었다. 제발, 가족을 지켜주세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속이 메스꺼웠다. 그녀는 무죄였다. 하지만 복수는 선택적이지 않다. 그것은 파도처럼 모든 걸 휩쓸었다. 민석은 아직 자유였다. 하지만 그의 마케팅팀은 해체됐고 그는 숨어 지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자. 마지막 기회 장소는 한강공원. 밤 10시. 강바람이 차가웠다. 민석은 코트깃을 세우고 왔다. 민준아, 그만해. 아빠가 아파.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다. 아빠. 그 사람이 우리를 버린 사람인데 나는 비웃었다.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도 알잖아. 엄마 사고. 아빠가 모든 걸 짊어졌어. 우리를 보호하려고. 보호. 나를 보증인으로 만들어서 나는 소리쳤다. 민석은 한숨을 쉬었다. 그 대출은 그룹을 살리기 위한 거였어. 내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끝장이야. 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이 안에 모든 게 있어? 내 돈 세탁 기록, 민호의 뇌물, 아빠의 정치 로비,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떻게? 나는 항상 지켜봤어, 형 그림자처럼. 그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민준아. 아이들 생각해. 내 조카들, 그의 말에 나는 흔들렸다. 조카들. 민석의 딸, 5살 소녀. 그녀의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엄마의 얼굴이 그 위에 겹쳐졌다. 너희가 내 가족을 빼앗았어. 나는 USB를 강에 던졌다. 이건 끝이 아니야. 민석은 절망적으로 물속을 봤다. 너 미쳤어. 집으로 돌아오니 그 편지의 기억이 나를 괴롭혔다. 내 비밀. 나는 아빠를 불렀다. 아버지, 누가 제 비밀을 아세요? 아빠의 대답은 침묵이었다. 민준아, 그만둬.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엄마가 현장에서 부르는 꿈, 민준아, 왜 숨겼어? 나는 깨어나 땀에 흠뻑 젖었다. 그 사고. 나는 현장에 숨어 있었다.
아빠가 노동자를 밀치고 콘크리트가 무너지는 순간 나는 무서워서 숨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가족을 믿었으니까. 다음 날 새로운 소식이 터졌다. 그룹의 은행 대출이 취소됐다. 내 이름 제거 때문. 주식은 30% 폭락. 직원 500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나는 뉴스를 보며 죄책감을 느꼈다. 그들 중 일부는 엄마를 알았다. 그녀가 나눠준 도시락을 기억할 텐데.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다음 타겟은 아빠. 그의 정치 연결. 나는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보냈다. 한성그룹 로비 의혹 곧 수사가 시작됐다. 아빠의 사무실이 급습당했다. TV에 그의 모습이 나왔다. 손 고찬 채. 형제들로부터 연락이 쏟아졌다. 배신자. 내가 우리를 죽였어.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강남의 바에 갔다. 술 한 잔 그리고 낯선 여자. 그녀는 김민준 씨라고 물었다. 누구세요? 아빠가 보냈어. 화해하자고. 그녀의 이름은 이지은. 그룹의 로비스트. 아름답고 영리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냥. 실수였어요. 그녀의 말은 달콤했다. 나는 흔들렸다. 밤이 깊어지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엄마에 대해 물었다. 당신 어머니는 강한 분이었대요. 하지만 다음 날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았다. 민석의 첩보원. 나를 유혹해 비밀을 캐내려 한 거였다. 나는 분노했다. 너희는 정말 더러워.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 끝이야.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룹의 해외 자회사, 그곳에 숨겨진 1억 달러 펀드. 나는 그것을 동결시켰다. 해킹으로. 이제 한성그룹은 완전 파산 직전이었다. 하지만 그 편지가 다시 왔다.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한 짓 내 손이 떨렸다. 복수는 나를 삼키고 있었다. 파산 소문이 서울을 휩쓸었다. 한성그룹 본사는 텅 비었고 직원들은 짐을 싸서 나갔다. 나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내 복수의 결과. 하지만 기쁨 대신 공허가 밀려왔다. 엄마, 이게 당신이 원한 거예요? 민석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딸, 소라가 손을 잡고 있었다. 5살 소녀의 눈이 나를 올려다봤다. 삼촌, 그녀의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다. 민석은 말했다. 민준아, 봐, 이 아이 때문에라도 그만둬. 나는 무릎을 꿇고 소라를 안았다. 미안해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다. 끝까지 간다. 소라를 데리고 나가며 민석은 속삭였다. 아빠가. 엄마 사고에 대해 말했어? 내가 봤다고. 내 혈관이 얼어붙었다. 뭐? 아빠가 노동자를 밀쳤어. 하지만 그 노동자가 먼저 공격했어. 자재 변경 때문에 민석의 말은 혼란스러웠다. 아빠는 보호하려 했어? 그런데 콘크리트가 무너진 거야? 엄마가. 진실의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나는 아빠를 만났다. 구치소에서. 유리창 너머로 그의 얼굴은 늙어 보였다. 민준아, 왜? 진실을 말하세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빠는 한참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그 노동자는 노조위원장. 자재 변경을 폭로하려 했어? 내가. 밀었어. 하지만 의도한 게 아니야. 엄마는 우연히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는 봤지? 왜 말 안 했어? 가족을 믿었으니까요. 나는 소리쳤다. 당신이 모든 걸 덮었으니까. 아빠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그룹을 지키려 했어? 내 형제들을.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가족 전체를 겨누고 있었다. 하지만 아빠의 비밀은 더 깊었다. 그 대출. 내 엄마의 보험금으로 시작됐어. 사고 후 그룹을 살리기 위해 보험금. 엄마의 죽음이 돈으로. 나는 구치소를 나서며 토할 뻔했다. 이지은이 기다리고 있었다. 알았어요. 당신 아버지의 진실 그녀는 차분했다. 민석 형님이 보냈어요. 당신을 멈추게. 나는 그녀를 때리고 싶었다. 하지만 대신 물었다. 왜 나한테? 당신이 가족의 희생양이었으니까. 보증인으로, 비밀의 수호자로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다. 하지만 이제 당신 차례예요. 용서할래요? 아니면 파괴할래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마지막 계획을 실행했다. 그룹의 주주총회. 나는 주주로 참석했다. 내 지분은 작았지만 충분했다. 한성그룹 해체 제안, 내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형제들의 대리인들이 웅성거렸다. 김민준. 그 배신자. 나는 자료를 배포했다. 모든 부패 증거. 이 그룹은 썩었어요. 엄마의 피로 지어졌어요. 총회는 아수라장. 주주들은 동요했다. 투표 결과 해체 찬성 51%. 뉴스 헤드라인, 한성그룹, 자발적 파산 아빠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심장마비. 민호는 감옥에서, 민석은 도망쳤다. 나는 자유였다. 하지만 그 편지가 세 번째 왔다. 내가 밀었어. 노동자를 위해 내 기억이 되살아났다. 사고 직전 나는 공포에 질려 노동자를 밀친 적이 있다. 아니, 그건 착각. 아니, 진실이었다. 나는 10살에 무의식적으로 밀었다. 콘크리트가 무너지는 계기.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복수자가 아니었다. 공범이었다. 파산 후 서울은 나를 잊었다. 한성그룹의 잔재는 경매에 나왔고 나는 작은 원룸으로 쫓겨났다.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민석이 돌아왔다. 검은 SUV에서 내리며 민준아, 끝내자. 그의 손에 총이 쥐어져 있었다. 형, 왜? 나는 뒷걸음쳤다. 민석의 눈은 미쳤다. 아빠가 죽었어. 내 탓이야. 심장마비가 아니었다. 자살. 아빠의 유서, 민준을 용서해. 하지만 민석은 믿지 않았다. 너 때문에. 모든 게. 우리는 한강 다리 아래로 갔다. 비가 쏟아졌다. 엄마 사고, 내가 밀었어. 아빠가 말했어. 민석의 총이 나를 겨눴다. 그래, 내가 밀었어. 미안해. 나는 울었다. 하지만 당신들도. 자제를 바꾼 건? 민석은 웃었다. 우리 모두 공범이야? 가족이란 그런 거지. 총소리가 울렸다. 아니, 빈 총알이었다. 그는 총을 던졌다. 죽일 수 없어. 너는 우리 동생이니까.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비 속에서. 하지만 그 순간 경찰 사이렌이 울렸다. 이지은의 덫, 그녀가 모든 걸 녹음했다. 민석 씨, 자수하세요. 민석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복수 끝났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경찰이 민석을 데려갔다. 뇌물과 돈 세탁으로. 이제 나만 남았다. 하지만 트위스트가 왔다. 아빠의 변호사로부터 연락. 유언장. 그룹의 지분, 당신에게. 아빠는 모든 걸 나에게 물려줬다. 파산 후 재건을 위해. 나는 충격받았다. 왜? 유서에 답이 있었다. 민준아, 내가 가족의 희망이었어. 복수를 통해 깨달았기를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지분을 기부했다.
노동자 피해자 가족에게 이지은이 찾아왔다. 왜 포기해요? 복수는 빈 껍데기예요. 엄마가 원한 건 화해였을 거예요. 그녀는 웃었다. 당신 변했네요. 우리는 키스했다. 새로운 시작. 민석의 마지막 말, 아빠가 죽인 건 엄마가 아니야? 내가 착각. 아니, 진실. 아빠가 엄마를 죽였다. 보험금을 위해. 모든 게 계획이었다. 나는 다시 증오했다. 하지만 늦었다. 재판날 민석은 유죄. 민호도. 나는 증인으로 나섰다. 가족은 파괴됐어요. 하지만 재건할게요. 판사는 나를 봤다. 당신도 공범. 나는 고백했다. 네, 저도 죄인이에요. 감옥 생활. 5년 그 안에서 나는 썼다. 엄마에 대한 편지. 미안해요. 이제 자유로워요. 출소 후 나는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렸다. 희망건설. 노동자 중심. 이지은과 결혼했다. 아이가 태어났다. 하지만 밤마다 꿈, 아빠의 얼굴. 민준아, 후회해, 후회. 복수는 나를 구했지만 파괴했다. 가족은 없어졌지만 나는 태어났다. 민석의 편지. 형이 밀었어. 엄마를. 아빠를 보호하려고 모든 게 뒤집혔다. 나는 누구를 용서해야 할까?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복수는 영원한 그림자. 당신은 누구 편?